2번 다음 중에서 초퍼는 어제 말했듯이 쫙쫙쫙쫙 써는 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는 거니까 위상 뭐 그런 거 갈 거고요. 다음 중 초퍼나 인버터용 소자가 아닌 거 쓸 수 있는 거. 트라이액 쓸 수 있죠. 트라이액 쓸 수 있어요. 트라이액은 SCR 해놓은 거니까. GTO도 쓸 수 있고 SCR도 쓸 수 있고 BJT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 해가지고 이걸 바로 붙어있는 거 이거 말합니다. 얘는 BJT가 아니에요. 이건 떨어져 있어서 FET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전압형 전기형이고 얘는 이제 밸브라고 그랬죠. 밸브. 즉 여기가 신호를 주면 통과, 끊어버리면 스탑.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퍼나 인버터용이라고 했어요. 초퍼가 뭐냐면은 초퍼가 역할이 뭐죠? 초퍼 역할이 이제 직류, 직류입니다. 직류. 근데 여기 다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다 단방향이고 얘는 양방향이죠. 근데 썰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굳이 아니고 그러면 양방향이니까 얘가 초퍼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꾸미면 또 만들 수도 있긴 하는데 굳이 여기서 고르라 하면 트라이액이 아니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3번에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직류 제어하는 것은 초퍼. 그리고 인버터라는 건 그냥 붙인 관용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스위칭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 원이 5 마이크로세크일 때 강압형 초퍼의 출력 전압과 되게 어렵게 써놨죠? 뭔가 어렵게 써놨지만 그대로 볼게요. 스위칭 주기가 즉 어떤 파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 파형 주기가 이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고요. 온시키는 시간이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여기는 죽어있고 여긴 살아있다 이거죠. 그럼 절반, 이 사이에 절반값만 살아있는 거니까 강압형, 강압형이란 것은 뭐 내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출력이 이거고 입력이 이거라면 이게 출력, 입력 반틈만 해주는 거니까 입력 값의 절반이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냥 그냥 말대로 해석하면 얘는 같은 거고 커지는 거고 강압형이라고 적혀있지만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겁니다.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연히 이거겠죠.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 푸시면 돼요. 5번에 온, 오프를 고속으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이고 사실 이런 스위치들 다 고속이에요. 당연히 좀 아날로그 스위치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언급했지만 뭐 마이크로세크로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미리세크 단위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다 고속 스위치입니다. 이 말은 뭐 하나만한 첫 번째 이 줄은 필요 없는 말이고요. 다 그런 거니까. 직류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직류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초퍼다. 뭐라고 적혀 있는 게 물론 이제 4번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겠죠. 4번은 정류니까 최종 출력은 당연히 직류로 나오긴 하지만 즉 정류기는 교류를 바꿔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를 잘라버리는 것이 이제 초퍼니까 직류란 말이 포인트고 6번에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다 맞추는 거니까. 3번이 아니죠. 3번은 부하죠. 네,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네, 에너지를. 전력을 변환시킨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바꾸는 거니까. 7번에 직류전동기에 널리 쓴답니다. 직류면 초퍼. 8번 교류전동기를 직류전동기처럼 속도 제어를 하려면 가변 주파수의 전원이 필요하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주파수 F1에서 직류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주파수로 바꾸는 거. 뭐 예를 들어서 60Hz를 120으로 바로 바꾸는 형식을 뭐라 하느냐? 사이클로 컨버터. 주파수 변환기, 사이클로 컨버터다. 앞에 말들은 막 그냥 여러분을 현혹시키려고 막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파수 바꾸는 건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9번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 뒤에는 이제 뭐 초고속 전동기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인버터다. 다음에 10번에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쓰는 거. 유도 전동기는 뭐 속도 제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선형은 속도 제어가 뭐 있죠? 권선형에는 권선형의 속도 제어는 권선형 무조건 비례추입니다. 속도 제어, 토크 제어 다 비례추이로 쓸 거고요. 뭐 하나 더 하자면 2차 여자 제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속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형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주파수를 바꾼다거나 여기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전압을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전압과 주파수를 싹 바꾸는 게 바로 트리플 VF. Variable 여기 있네.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압과 주파수를 싹 바꿀 수 있는 VVF. 11번. 11번도 나옵니다. 간혹 나와요. 틀리라고. 그러나 우리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되니까. 뭘 하겠냐면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 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오는 것. 교류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해주고 하나씩 해보죠.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얘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라고 잡고 이렇게 가서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신호 놓아줬다 하고요. 도통할 수 있게끔 놓아줘서 여기도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갔겠죠. 가는 거 의미 없고 이렇게 해서 도착. 이리 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그림이 되시죠? 그 다음에 동작이 뭘까요?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를 잡고 갈림길에서 여기 막혀 있으니까 위로만 가야 되겠죠? 위로 가고 여기 막혀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밑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위로 이쪽으로 도착. 그럼 보니까 얘는 한 방향이죠. 이 모터 쪽으로 줄로 한 방향으로 가니까 얘는 뭐예요? 직류가 되겠죠. 한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직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모터 이름이 뭐냐? 직류 모터.
교리 못하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옳은 거 전류만 물어봤으니까 항상 A에서 B 방향 따라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같은 그림이네요. 같은 그림이고, 네.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 그림 먼저 해석할게요. 그림의 전동기, 제어 회로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건 직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교리를 직리로 변환했다. 맞는 말이고. 사이리스터 위상 제어 회로이다. 사이리스터 상대요. 네. 사이리스터니까 당연히 위상 제어고. 그 다음에 전파 종류. 맞죠? 위아래 다 갔으니까 전파 종류고. 4번 주파수 변화는 아니죠. 사이클로 컨버터 그런 건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그림은 전동기.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림은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에 있다. 보기에서 A, B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이 저항을 최대로 한다, 최소로 한다. 그 다음에 운전할 때는 얘를 최대로 한다, 최소로 한다. 그러라는 건데, 기동 문제 볼게요. 자, 이거 교류가 드러나는 거고요. 교류가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써져 있어요. 트라이액이라고. 여기 다이액이 들어있죠. 이 다이액의 역할이 뭐냐면, 이 트라이액의 게이트에 신호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얘는 구동하는 방법이 여기에 높은 전압이 걸리면 툭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높은 전압이 걸리면 여기 때리면 얘가 이제 툭 하고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멈춰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현재 상태를 보면 이제 멈춰있다라 하고 전기를 투입했다. 그럼 일단 전압은 통과를 못하고 있어. 대기 스탠바이 중일 거고요. 여기서 신호를 줘야 훅 가서 순환할 거니까 그때 돌아간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통과를 하려면 여기 이쪽 전압이 세게 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한 번씩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전압이 세게 걸려야 되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0이고 0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당연히 현재 여기도 녹색일 거고요. 녹색일 거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저항이 높다고 해볼게요. 저항이 높은 저항이다. 높은 저항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현재 0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이쪽 빨간색이죠. 여기 빨간색, 여기 높은 빨간색이고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열어져 있는 상태니까 빨간색. 여기도 이제 빨간색이라고 보면 되겠죠. 열어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빨간색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녹색하고 빨간색 이 전압차가 있을 거고요. 이 전압차에 의해서 당연히 전류가 흘러갈 거고요. 전류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전압가가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가 커지죠. 전류가 클 거고 전류가 크면은 여기 충전될 거고요. 전류가 크든 작든 간에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저항이 크다면 작은 전류가 흘러갈 거고 아까 제가 여기 거꾸로 말했나요? 여기 저항이 크다면은 다시 할게요. 여기 저항이 크다. 크면은
전류는 작을 거예요. 전류가 작으면은 전류가 쪼로로로 흘러요. 계속 흐르겠죠. 그러면서 여기 충전 때까지는 계속 흘러갈 겁니다. 여기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 저항이 작다면 전류가 클 거니까 이쪽으로 순간 금방 충전이 되겠죠. 금방 충전이 돼요. 금방 충전이 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른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하여튼 여기가 충전이 되면, 여기가 충전이 돼버리면 다 이게 등전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여기 다 충전이 돼버리면 여긴 다 녹색으로 딱 덮여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멈춰있다. 멈춰있을 때 여기다 전압을 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계속 오랫동안 여기다 신호를 여기 이제 하여튼 전압이 걸리게 되면 얘가 신호 줄 거니까 처음에 기동할 때는 여기다 신호를 오래 주는 게 좋냐,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다 신호 줄 건데 신호를 오랫동안 주는 게 좋냐, 짧게 탁 치고 가는 게 좋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좀 예를 들어서 시동할 때 여기다가 장시간 때리는 게 좋다라면, 예, 여기 저항을 키워야 될 거고요. 만약에 운전할 때는 필요할 때만 제어할 테니까, 운전할 때는 잠깐씩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시동 걸 때는 여기다 신호를 오랫동안 주는 거고, 운전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3번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그 다음 14번도 약간 어려운데요.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쓰는 게 뭐냐. 그래서 다이액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다. 다이액이 뭐냐면은 바로 주 목적이, 주 기능이 저기가 좀 어려운 말로 트리거란 말은 권총 방아쇠를 당기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발시키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로 당연히 이제 게이트가 있는 애들 신호 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게이트 있는 애들이 어떤 거냐? 얘는 게이트가 없고요. 얘는 게이트 확실히 있고. 이건 일단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뭐냐면은 그렇죠. 시커매가지고 다리 달린 거 있죠. 반도체. 예. 뭐 이런 애들, 예. 뭐 레귤레이터 783지 뭐 있어요. 이런 바퀴벌레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SCR 들어가면 돼요. SCR이라든가 GTO라든가 게이트가 있는 소재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이액이 답이다. 여기 속도 제어한다는 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속도 제어하는 것은 위상 제어하는 거니까, 위상 제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위상 제어하니까 딱 그 각도에서 툭툭 쳐주는 거. 네. 15번에 그림은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 스위치 동작에 의하여 전동기를 가해준 전압의 그래프이다. 트랜지스터 도통 시간 A가 0.03초, 그 다음에 1주기 시간 B가 0.05초 일 때 전동기에 가해지는 평균적으로 바락바락 적었는데 결국은 넓이 구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 구하라는 거죠. 한 주기가 이거니까. 여기서 그냥 한 주기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한 주기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 덜어가지고 다 꽉 채우면 대충 뭐 이렇게 나올 수, 이 높이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넓이 구해보시라 그거죠. 그렇죠.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 넓이는 12 곱하기 초로 하면 0.03 하겠습니다. 그냥 초로 0.03. 그러면 0.05초 동안에 평균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3호 12 곱하기 3에
2.4. 7.3. 한 40이요. 7.2? 예, 7.2. 읽어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예,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자, 16번에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이건 BJT 그림인데, 자, 여기를 이제 트랜지스터는 여기를 베이스라 하고요. 얘를 이미터,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출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 출력의 전류가 이 모양이다. 그랬을 때 A와 B에 해당되는 거, A와 B에 해당되는 거. 무슨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해보죠. A와 B.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전류다고요. 전류고. A와 B에 해당되는 이 중에서 어떤 게 A와 B, 이게 나오는 게 어떤 게냐, 뭐 그런 얘기인데, 또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직류니까 항상 이 방향일 거고.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일단 스탠바이 중이고, 만약에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돼 있고요. 여기서 1, 3번을 동시에 ON을 시켜버리면 통과할 거고, 또 2, 3번도 동시에 ON 시키면 그냥 가버리죠. 별로 안 지나가고. 왜냐면 이쪽은 저항이 없고 여기는 저항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자, 만약에 여기를 통과시켰다. 그러면 여기는 막아야죠. 그래야 여기를 막으면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럼 여기를 다시 막으면 안 지나가니까 이걸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통과시키면 모터로 한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걸 안 써먹었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얘를 통과시키면, 얘를 열어버리면 뽕 빠져버리니까 얘는 막아놓고 얘를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왔다 갔다 교류돼 버렸네요. 직류가 교류돼 버렸고. 그러면 방금 봤겠지만 짝꿍이 얘랑 짝꿍이 돼야 되는 거고. 즉 1번하고 여기 4번. 1번, 4번 트랜지스터가 짝꿍으로 ON이 돼야 되는 거고, 3번, 4번이 짝꿍으로 ON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4번으로 했더니 방향이 이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 방향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하긴 한데, 관계 다 플러스구나. 왜 다 위로 해놨지? 그래서 짝꿍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짝꿍은 1, 4번. 얘는 안 되고요. 얘도 안 되고. 1, 4번. 여기 잘못 썼구나. 1, 4번, 2, 3번이죠? 네, 2, 3번. 2, 3번.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네요. 그냥 결국은 방향은 따질 필요가 없었네요. 짝꿍 맞는 것끼리만 찾으면 됐었으니까. 그래서 짝꿍은 그래서 1, 4번, 2, 3번만 짝꿍이 되더라. 방향은 필요 없었고, 문제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 모터는 무슨 모터예요? 직류 모터, 교류 모터? 교류 모터죠? 양쪽으로 왔었으니까. 교류 모터였다. 다음 17번. 똑같은 문제였네. 17번 보니까 방금 똑같은 모터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교류 모터인데,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어떤 게 되겠느냐?
직류고. 결론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번 갔다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단상이죠, 그냥. 단상 교리모터. 단상 교리모터가 어떤 거냐면 뭐 볼 것도 없네요, 그냥. 단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 18번. 그림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의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에 있다. 전동기 속도를 뭐 그렇게 알려줬고요. 이 회로에서 사용한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답지를 봤더니 전압이냐, 계자냐, 저항이냐, 주파수냐. 주파수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가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 아니, 트랜지스터니까 여기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쫙 흘러간다는 그런 개념이 될 거니까. 일단 여기 모터에다 바로 쑥 들어가죠. 절대 얘 아니고. 얘는 정확히 말하면 트랜지스터 제어니까. 저항 제어는 그런 개념 아닐 거고요. 항상 전압 아니면 전류 끊는 거겠죠. 뭐 당연히 얘도 아니고. 전기가 바로 모터에 들어가잖아요. 전압제. 즉 이런 전압이 있으면 얘를 신호 주면은 여기서 신호 줬다. 신호 끊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 줘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크기가 줄어들겠죠. 전압이 줄어든다라고. 전압도 줄어드니까 전류도 줄어들 거고 자연스럽게 전압 제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의외로 쉽습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그냥 풀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그 다음에 19번 더 있으니까 볼게요. 회전 변류기가 뭐냐? 그냥 우리 그 전력용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 아날로그적으로 정류를 시켰어요. 돌려가지고. 그래서 아날로그 정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전압 조정하는 방법 볼게요. 전압 조정하는 거 직류측 전압, 직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 직렬 리액턴스. 리액턴스인데 직렬로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류측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겠네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얘는 오메가 L 주파수. 그것도 알아야죠. 회전 변류기가 있고 회변. 그러면 이제 교류를 넣어가지고 직류가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전압 조정한다는 것은 교류에서 조정할 수도 있죠. 교류에서 전압 조정해가지고 이쪽 조정하면 당연히 전압 조정될 거니까. 그러면 직렬 레이턴스는 교류에다 넣는 걸까요? 직류측에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교류측에 넣어야 되겠죠. 교류측에 넣어야. 왜냐면 얘는 직류측에 넣어봐야 주파수가 없으니까 아무 작용 안 하니까. 또 리액턴스로 전압 강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맞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방법. 이 회전 변리가 있을 건데 여자 전류라는 것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여자 전류 어디서 나왔냐고 했죠? 직류기,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 여자 전류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자 전류라는 것은 변압기에서 나오죠? 변압기에서. 그래서 하여튼 뭐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동기 승합기. 사실 여기가 승합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압기 일종인데, 그런데 이제 승합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던 게 또 어디서 나왔죠? 승합기만 표현 나왔는 거. 승합기는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 승합기로 됐던 게 직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승합기 나왔던 게 변압기에서
단권 변압기에서 뭐 승합용으로 쓸 건지 뭘로 쓸 건지. 그 다음에 나필 쪽에 동기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하여튼 얘도 결국은 변압기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하 시 전압 조정 변압기를 쓴다. 뭐 얘도 변압기고 변압기가 3개나 있네요. 뭐 얘는 당연히 맞는 얘기 같고 우리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기동방법 5가지 4가지가 있는데 뭔 말이죠? 기동방법 알려진 게 기동시킬 때 직입기동이 있었고요. 직입기동 그 다음에 싼 것이 결선만으로 기동시키는 거 전압 줄여서 Y 델타 기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도 줄이기 위해서 코일 넣어서 하는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전압을 또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비싼 돈을 치고 변압기 집어넣어버리는 기동 보상기. 이렇게 있었죠. 예. 결국 전압 줄이려고, 여기는 전압 줄이려면, 반드시 마찬가지니까, 늘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마치 이제 리액터 기동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기동 보상기. 기동 보상기 개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변압기 같은 경우, 예. 변압기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죠? 권수. 여자 전류 가지고 전압 조정하는 거 아니죠? 변압기 여자 전류는 역할이 뭐예요? 철선 전류 만들고 그다음에 자화 전류 만들고 걔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걔는 생리대로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압을 조정하려면은 권수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얘는 말만 하지 여자 전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죠. 권수 조정할 수 있고 얘도 전압 조정이니까 권수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니까 여자 전류가 조정은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보호개선기. 얘는 어마무시하게 빨리 끝납니다. 할 것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네, 중복되는 거. 용어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개전기가 뭔지 보호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 개전이면 이 개자가 개주 이어달리기 할 때 개자예요. 그럼 전은 전기고 그러면 개전이란 말 뜻은 전기를 결국은 이었다가 띄었다가 하는 걸 개전이라고 그래요. 즉 스위치 역할하는 거. 근데 그 스위치 차단기가 그거죠. 차단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상단 주면 열고 닫고. 네. 그래서 보호 개전이라는 것은 대신 개전이란 말은 자동으로 열고 닫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목적으로 스위치를 자동으로 열고 닫아주게 하는 기계를 우리가 보호 개전기 전체를 이제 보호 개전 시스템 즉 차단기도 글류치기 열고 개폐할 수 있는 장치하고 개폐를 할 수 있게끔 명령을 내려주는 장치. 그 다음에 판정,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센싱을 해야 되겠죠. 얘가 위험한 상태인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호 개전 시스템은 당연히 저압용은 하나로 돼 있어가지고 자꾸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근데 고압용은 다 나눠놔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위치 따로 보통 얘를 차단기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많이 흘렀는지 전압이 많이 흘렀는지 알아야 되니까 검출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전류를 검출하고 싶다 그러면 CT라는 걸 검출부를 달고 얘는 검출만 하는 거예요. 전류가 뭐 높니 낮니 그러면 이 전류가 높다 낮다를 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판정 장치가 있어야 되고 판정을 했으면 얘한테 명령을 내려줘야 되니까 명령을 내려주고 전기로 명령 내려주겠죠. 간단하게 이게 설비예요. 시스템. 그래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 이렇게 할 거고 주로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 바로 얘가 하던 중추죠. 얘가 머리, 얘가 팔다리, 얘가 눈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보통 얘를 계전기 즉 얘를 계전기다 이런 거예요. 자동으로 스위치 명령 내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은 다 한 통에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의미가 없는데 고압 기계들은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호 계전기 역할이 뭐냐 결국 뭐 이런 거겠죠. 막 설비가 막 겁나 저게 여기 모선이고 여러 군데 여기서 사고 났다. 여기 사고 났으면 위가 여기 끊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딱 사고 난 지점 여기만 딱 끊으면 되죠. 이거는 선택성이란 말 그런 거고요. 선택성, 신뢰성 좋은 말이니까 신뢰성이라는 건 좋은 말이고 협조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차단기가 있는데 얘가 못 막았다. 그럼 뒤에서 막아주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 안 나와요. 이것은 시험 안 나오고 듣기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자동 재폐로라는 거 즉 자동으로 다시 닫는다. 즉 얘들 사고가 났다. 어디선가 스위치가 닫혀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당연히 이거 열어야 되겠죠. 타고 그래야 안 열게 되면 안 열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다 타버릴 거니까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뭔 짓을 하냐면 그냥 또 닫아봐요. 그냥 자동으로. 왜 그러냐면은 사고가 보통은 이제 사고의 종류는 단락사고, 지락사고. 단락은 선끼리 쇼트한 거. 지락사고는 선하고 땅하고 붙어버리는 거. 근데 거의 제일 많은 사고가 지락사고입니다. 사람 감전되는 것도 그건 단락일까요? 지락일까요? 지락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에 나무가 딱 닿아버린 거. 그것도 지락이고요. 선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일 흔한 사고가 지락사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흔한 게 바로 이거죠, 이제. 전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무가 한 번씩 툭툭. 이게 제일 더 흔해요. 근데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전선 다 케이블로 해서 딱 외피로 싸져 있는데, 나무 부딪힌다고 별게 있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안 그래요. 외피로 싸져 있다 손 치더라도, 미약하게 흘러요. 그냥 우리가 고압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할 때는 싸져 있어도 조금씩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모이면. 그러게 나무 한 그루만 있을 때는 영향이 덜하는데 뭐 여러 그루가 쭉 해가지고 조금씩 빼먹다 보면 모아놓으면 그것도 크게 되니까 이거 사고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것은 바라보면 그냥 다시 원위치 되는 거니까 혹시 이런 사고가 태반이다 보니까 일단 지락 났다. 일단 열어요. 열고 나서 0.3초 내에 다시 닫아버려요. 열고 아마 나무가 부딪혔겠지 그런 걸로 간주하고 또 닫아요. 그럼 나무였으면 진짜로 그냥 다시 원위치 될 거니까 동작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무가 아니었다. 다시 열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에는 0.3초 만에 닫아버렸는데 이번엔 열고 나서 무려 3분을 쉽니다. 3분을 쉬어요. 물론 1분 쉬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쉬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사고 터졌을 때 탁 열었죠. 탁 열었을 때 당연히 아크가 튀었어요. 여기서 아크가 튀었으니까 여기 안에 온도가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닫고 처음에 이제 아크 튄 상태에서 바로 닫는 거니까 관계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열었다 이거예요. 연 다음에 바로 또 닫아버리면 이게 닫히지도 않고 열이 하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열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다시 또 닫았을 때 열어야 되니까 다시 닫았을 때 열었는데 처음에 0.3초에서 열었어요. 그때는 식어인 상태니까 잘 열렸어요. 다시 그 다음에 투입했는데 사고 없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사고가 해소가 안 된 거야. 탁 열어요. 여기 아크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뜨겁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 또 닫은다 할게요. 닫고
한번 열면 이때는 안 끊어져요.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온도 식을 시간 1분이나 3분을 줘가지고 식혀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했을 때 사고가 세수됐다. 그럼 닫아놓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열어야 되니까. 안 끊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용어만요. 자동 제프라는 것은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열어놓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고겠지. 금방 일시적인 사고겠지 하면서 툭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한전에서만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은 쓰질 않아요. 한전에서만. 지락사고 많으니까. 나무도 많아서. 그 다음에 뭐 보호계정기 종류, 뭐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그래서 옛날 거는 다 아날로그 쓰는 거고요. 10년 안짝은 다 이거 써요. 새로 된 것들, 2010년도 이후로는 다 거의 99% 이상 다 특별히 돈이 없는 인상 다 디지털 쓸 겁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아날로그 쓰는데 다 디지털로 쓰신다. 그래서 디지털이 좋은 게 뭐냐면 다 이게 데이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서 컴퓨터로 백업 가능하고 몇 시에 한번 뭐 했었네? 실시간으로 또 받아볼 수도 있고. 대신에 비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 시험하고 관계없이 하는데 이거 가끔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계전기. 자, 일단 사고 전류가 크면은 일반적 전류가 크면 얼른 열어야 되겠죠. 그거 있었죠? 우리 그 설비 시간에 배운 거. MCB하고 MCCB. 얘가 뭐죠? MCB가? 안 배웠다고요? 그렇죠. 예. 얘가 주택용 배선 차단기. 얘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 그러면서 이제 64A 이하에서 부동작 전류가 있었고 동작 전류 값이 있었고 동작 전류 값이 어떻게 되죠? MCB가 동작 전류 값. 이 차단기 전기 1.45배 1.45배에서 60분 내에 끊어주는 거. 얘는요 1.3배에서 끊어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억 나시죠? 그 다음에 63A 초과하게 되면 얼마죠? 1.45 1.3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60분 이내 얘는 120분 이내에 끊어지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만약 1.45보다 작다 약간 더 늦게 끊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최대 60분까지는 끊으라 그 소리예요. 네. 그러면 1.45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1.4배에서는 당연히 끊어야 되죠. 근데 얘보다 약간 여유가 더 있겠죠.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볼게요. 즉 이쪽이 전류라고 여기 시간이라고 했을 때 즉 원래 1.45배가 이겁니다. 전선의 허용 전류의 1.45배 허용 전류의 1.45배에서 얼마요? 60분 이때 이렇게 끊어라 하고 이제 그 위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더 커지면 더 빨리
당연히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좀 작으면 천천히 더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런 특성 갖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겠죠. 쉽게 말해서 전류가 커질수록 빨리빨리 끊어주고, 전류가 뭐 여기서는 당연히 안 끊어야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끊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간하고 전류 크기하고 시간하고 비례인가요, 반비례인가요? 얘가 전류 시간, 이게 전류 크기하고 시간, 전류가 커질수록 시간은 짧아지나요, 길어지나요? 짧아지죠. 이걸 바로 이제 한시 중에서 반한시라고 합니다. 즉 한시라는 것은 시간에 제약 걸린다는 얘기가 한시고, 반한시라는 것은 전류가 커지면 시간은 더 짧게. 원래 전류가 커지면 시간도 늘어 터져라 하는 게 그게 한시겠죠. 전류가 커질 때 전류가 커지면 시간도 더 늘어 터지는 거. 그게 한시인데 반한시면 이제 반대 개념으로 전류가 커지면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 반한시. 반한시 그림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하고 전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 내는 게 반한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전기들은 반한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반한시만 갖고 있으면 또 안 힘듭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전류값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그냥 탁 끊어버리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분류하자면 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시라는 것도 있겠죠. 순시는 그냥 특정 전류값 넘어가면 그 시간에 탁 끊어버리는 거. 순시 두 가지가 있겠다. 여기서 더 뽑을 수도 있겠다. 고속도도 있고 그러는데 크게 두 개 한번 볼게요. 그럼 한시에는 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한시에는 바로 방금 봤던 반한시, 정한시. 정한시가 이런 개념입니다. 순시랑 좀 구별되는 건데, 전류값, 어떤 전류값 이상 되면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 정한시도 마찬가지예요. 정한시도 어떤 전류값 이상 되면 그냥 그대로 끊어버리는 건데, 두 개 차이점이 뭐냐, 순시랑 정한시 차이점이 뭐냐면은, 순시는 통상 0.2초 이내에 0.2초 이하로 끊어버리는 거고, 정한시는 0.2보다 좀 긴 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정한시, 얘가 순시라면 정한시는 순시보다 높게 가 있어요. 시간대가. 이게 정한시. 반한시는 이렇게. 그럼 또 어떤 애는 이렇게도 세팅할 수 있겠죠. 반한시에 정한시. 이 두 개를 한번에 같이 요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한시, 정한시 요소. 한시만 갖는 거, 정한시만 갖는 거.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여기 다 그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반한시, 정한시가 바로 이 그림인데, 그림이 그리지도 않았대. 반한시에 정한시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갖는 거. 물론 순한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기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계산하는 거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설비니까. 예. 계산하는 거는 사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 빼기 하는 문제니까 설비에서 그것도 없네.
미리 구하는 거. 그거 하나. 이런 거 당서 이런 거 사시면 괜찮아. 진짜로. 아주 큰 엉치가 아파가지고 샀어. 거기서 다 끝나네. 정말로. 하여튼 뭐 엄청 빡시게 넘어왔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거의 못 알아듣죠. 그래, 못 알아들어. 그냥 문제만 문에 익힌 거지. 실질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 명신을 했어요. 대상토지? 초기에 주사먹고 하면 좀 나았을 텐데. 누가요? 어이구. 무리하셨네. 그래, 잘못 들었나봐. 이게 제일 먼저 그래요. 제일 먼저. 아니, 그리고 책상 앉아있을 때 대강 포즈있지. 그래요? 나도 옛날에 대강 포즈 있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
근데 이제 안전교육 받고 이러느라고 3일을 교육받으러 왔어.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아있고부터 그냥 여기에 와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정신이 아프다 그래. 저는 안 아프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군데 갔어요. 대상포진이면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벌써 늦었어. 마지막 빨리 날. 하면 괜찮아. 두고 있네 여기하고 여기. 이게 차를 가져오는 데가 이렇게 매복시나 살살 아파도 뭐지 가려움도 아니고 쌀만한 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 빨간 그만큼 불어나더라고 여기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가는 게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프더니 등짝까지 많이 건드렸어. 뭐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대상포진 같다고 아무 느낌을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갔어. 근데 이 새끼들 덧발이들 몰라. 이게 아프다니까 진통제만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튿날 또 가서 아프니까 계속. 그랬더니 이게 뭐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 내가 그냥 늦었어. 끝난 거야. 뭐가 나오면 끝난 거야. 허리가 저기가 디스크를 수술하네. 무슨 소리 했더니 우리 먹어라서 키울 것 같더니 대상포진이 되더라고요. 그게 후유증이 와요. 흉터가 흉터 남는다. 이게 그 바이러스라 이게 이제 다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죽으면 이제 또 재발하고 졌어요. 또 숨는 거야. 근데 그걸 교과서에는 한 번 안 하면 안 나오는데 컨디션 안 좋고 또 하면 또 나와. 몸이 안 좋고 나와.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수두 이게 수술이죠. 상면은 수두에 안 걸린 사람은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데 수두에 걸린 사람은 대상포진이 걸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